박지현 고심. 네, 이번에는 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의 이딴 질문에 박 전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쉬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책도 읽고요. 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만간의 입장을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서요.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가시면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전대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김재섭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마 수순으로 간다. 출마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화면에서도 봤듯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유의미한 경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왜냐면은 바로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나아갔던 방향들을 보면 상당히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내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강점 내에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엄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 밖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과정 속에서 당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졌고 소위 말하는 세력 다툼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에게 뭔가 대받쳐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하고 싶은 말도 못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팽배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선언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챙기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이랑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불출마 요구가 있는 여론에 편승을 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출마는 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경선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영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 불출마하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과거에 두 사람 화기애애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재명은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두 사람. 근데 갑자기 이승훈 변호사께 이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정책위 부의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본인을 영입해준 이재명 의원을 저렇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본인의 입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부족한 부분,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당대표를 나가든 최고위원이 나가든 이재명 의원이나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 논리로 보면 본인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그러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고 실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당에 뿌리 깊이 박혀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왔는데 당대표 나왔는데 컷오프 돼버려가지고 출마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내일 기회조차 못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생각을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내로남불 정당이다 또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당에 대한 좋은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5일 정도 앞두고 어떤 586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 민주당을 향한 비판들이 예. 정말 그 타이밍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방에서 그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정치적 도의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본인을 네. 영입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마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 최근에 있었던 최윤아 양 가족 사건에 민주당의 책임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조윤아 양이죠. 그러나 당 내부는 물론 이제 당원 게시판에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윤하양 비극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는데 이럴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스스로 판사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에서 부여된 권한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혁신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이 상황을 보면요. 박 전 위원장을 놓고서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다음에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책임을 질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근본적으로 저는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아무리 예. 그 어렵다라고 해도 자식까지 데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아직 뭐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회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스스로 마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책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비대위원장인데 뭐 글 하나 올리면 저렇게 민주당이 좀 소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 8월 28일에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네, 이재명 의원이 거듭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동안 이른바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박용진 의원 출사표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주십시오. 개파에 곁불 째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나오시라. 무엇이 혁신인지 말씀하시라. 혁신의 방향, 내용을 두고 박용진이라고 세게 붙자. 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친문 그룹에서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흐름인데 그러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민주당 내에 97그룹이 잇따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병원, 박영진 의원 지금 들으셨고요. 강훈식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박주민, 전재수 의원은 나올까 말까 고심 중이랍니다. 우리 김재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 그렇다면 저 97그룹 간의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 97그룹 간의 대결이 된다면 글쎄요, 좀 게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안 된다고 봅니다. 게임이 안 된다? 네. 어대명이다? 어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 됐던 것들을 많이 민주당에서 인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그 한참 이전에 지난해 6월에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3월부터 그해 재보궐선거 때부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젠더 이슈라고 하는 뾰족한 정치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젊은 세대의 여러 같은 성화를 바탕으로 당대표까지 이끌려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른바 97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미풍이라도 지금 부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미풍조차 지금 불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97그룹 그 안에서 소신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조차도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자신의 그 목소리를 충분히 다 내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다르지 않구나.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분명하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풍은커녕 미풍조차 불지 않는 상황 속에서 2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어대명이다.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다가 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역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